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월급을 받아도 불안하고, 아껴 써도 남는 돈이 없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막막해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평범한 개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투자 이야기보다 먼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돈 관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재테크 클래스입니다. 이 채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개인 재무와 현실 재테크 채널입니다. 월급 관리, 소비 습관, 저축, 부채 관리, 자산 형성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돈 관리 방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열심히 아끼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내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빚 상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월세, 관리비, 대출 상환, 통신비, 교통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큽니다. 이걸 정확히 보지 않으면은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아껴야 하나? 내가 소비 습관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의외로 소비 습관보다 고정비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돈 관리는 무작정 아끼는 것부터가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을 시작할 때 커피값, 배달비, 간식비 같은 작은 지출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예를 들면 월세, 대출 이자,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전기 구독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지출은 한 번 설정되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당연한 비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정비가 내 수입에 비해 크면 아무리 작은 소비를 줄여도 돈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월세는 적절한지, 보험은 너무 많지 않은지,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통신비 요금제가 과한 건 아닌지,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이 크지는 않은지. 돈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매일 참는 힘보다 매달 나가는 구조를 바꾸는 힘입니다. 작은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정비 하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이 있다면은 투자보다 먼저 부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투자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주식, ETF, 코인, 부동산, 각종 재테크 정보가 매일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일단 투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투자 수익보다 빚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밀려 있거나 이제 신용대출 이자가 높거나 할부가 여러 개 겹쳐 있다면은 근데 그 상태는 자산을 키우기 전에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빚을 가지고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매달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만들고 선택권을 줄이고 미래 계획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돈을 잡아먹고 있는 부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는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는 큰 돈보다 먼저 비상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집 마련, 노후 준비, 자산 증식, 투자 수익 만들기. 물론 다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작은 비상금입니다. 현실에서는 갑자기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가전제품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일이 끊길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언제든 생깁니다. 그때 비상금이 없으면 다시 카드에 의존하거나 또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만들던 돈의 흐름이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 관리 초반에는 투자 수익률보다 비상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처음부터 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급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돈을 조금씩이라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은 돈에 대한 불안도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한 계획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가계부도 쓰고 지출도 줄이고 절약도 하고 계획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 바쁘고 생활비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너무 빡빡한 계획은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를 자동으로 저축으로 옮기고 생활비 한도를 정해두고 지출 체크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돈 관리는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습관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이 줄고 돈의 흐름이 안정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처럼 돈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개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보기. 둘째, 작은 지출보다 고정비부터 점검하기. 셋째, 빚이 있다면 투자보다 먼저 부채를 정리하기. 넷째, 큰 목표보다 먼저 비상금을 만들기. 다섯째, 완벽한 계획보다 오래가는 시스템 만들기. 중요한 거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내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 관리는 누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돈의 흐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나눠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재테크보다 먼저 내 삶을 지키는 돈 관리부터 현실적으로 함께 시작해 봐요. 감사합니다.